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10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이거는 잘 알려진 이야기들의 모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보면서 우리도 절망하기 전에 읽거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리뷰를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위인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저한테 가장 뭐랄까 의미를 줬던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정주영 이분은 돌아가셨죠. 두 분에 대한 실패와 성공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풀네임은 바락 후세인 오바마입니다. 후세인이 들어갔죠. 후세인은 보통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이 쓰는 그런 이름인데요. 아버지가 버락 후세인 오바마 시니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은 주니어가 되겠죠. 이분은 좀 특이해요. 아버지가 케냐 출신이거든요. 하와이에 유학 와 있을 때 어머니와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혼을 해서 재혼한 게 또 인도 출신 유학생이었답니다. 그 상태에서 그때 수마트라 대통령이나요? 수하스르 대통령이나요? 그러니까 유학생들 전부 본국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게 평탄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다가 인제 대학은 어 미국으로 어머니 나라죠. 그쪽으로 가서 그 나름 정체성 고민을 많이 해요. 흑인이잖아요. 그런데 또 아시아에서 그 어디죠? 인도네시아에서 있으니까 좀 다르죠,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때 초등학교에서 장래의 희망을 갖다가 발표하는 때가 있었대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웃었다고 하네요.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어 그 인도네시아의 작은 어 그러니까 작지는 않죠. 인구도 많고 땅도 크지만 약소국이죠. 후진국이고 게다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친구는 또 흑인 반이지만 흑인 출신이고 당시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고 최초의 그 본토가 아니었죠 출신이. 비본토 출신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자기 정체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방황도 많이 해요. 고등학교 때는 뭐 마약을 한 적도 있고 마리화나를 한 적도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기의 실수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이복 동생이 죽으면서 방향을 좀 바꿉니다. 방향을 바꿔서 시민운동을 했고 시민운동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횡령이나 뭐 이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많은 기여를 했고 시카고대에서 가르치기도 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원의원에 3 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요. 투표율이 뭐 82%로 해서 1 선을 했고 2선 때는 86%, 3선 때는 100% 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결국은 꿈을 이룹니다. 당연히 연임을 했고요. 뭐 참고로 대부분은 연임을 합니다. 트럼프처럼 개판인 경우는 예외지만 어 그렇게 그는 꿈을 달성합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다 밥벌이 뭐 우리도 밥벌이를 하는데 밥그릇 싸움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목적은 정치라는 것 자체가 물을 바르게 흐르게 하는 건데
정치인들은 바르게 흐르게 하기보다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흐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좌든 우든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그가 연설하는 걸 보면 보통 제가 정치인들 연설하는 거 보면 안 보거든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연설은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의 인품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는. 참고로 그는 유일하게 공적 정치 자금을 안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대요. 워낙 소수 민족 뭐 아프리카 출신은 물론이고 이 소액 기부가 많았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 경선 민주당이었나요? 민주당 경선을 할 때 힐러리하고 둘이서 붙었는데 힐러리가 포기를 했답니다. 워낙 정치 헌금이나 조직력이 그쪽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 현명한 선택이었죠. 자, 그래서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원대한 꿈도 꾸준히 하면 이루어진다."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흑인 대통령이 나올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게 아니고. 자, 다음은 정주영 씨인데 이분은 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이분은 경기도 아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산 재단이 아마 이 고향 아산리죠. 고향 이름을 딴 것 같습니다. 소판돈을 가지고 수학교 졸업하고 가출을 했다는 거는 잘 알려져 있는데 4 번이나 가출을 했다는 거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번번이 뭐 실패를 했지만 결국 1933 년도니까 뭐 18 인가요? 그때 인천에서 인제 부두 하역 잡일을 하죠. 그러다가 그다음 해 서울에서 쌀 배달을 합니다. 쌀 배달을 자전거로 했었는데 그때 주인 하 일하던 곳이 복흥상이었거든요. 쌀집 주인이 아들은 뭐 재산만 까먹고 방탕한데 성실한 정주영이를 보고 그에게 아들에게 안 주고 그에게 가게를 넘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인이 됐고 일이 잘 됐죠. 잘 돼서 결혼도 했는데 문제는 그때 인제 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은 쌀 배급제로 바뀌었어요. 2년 만에 다시 상해를 정리해야 됐었습니다. 그런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까지 모았던 돈 가지고 자동차 정비회사를 인수합니다, 40 년도에. 근데 이것도 결국은 기업 소개령으로 해서 뺏깁니다. 그러다가 인제 결국 궁극적으로 인제 시작한 현대자동차가 해방 후에 46 년도에 시작되고 현대건설, 토건이었죠 그때는. 47 년도에 해서 기반을 다지게 하는데 그는 뭐랄까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겨울에 유엔군 묘지를 파릇파릇하게 단장해 달라 그랬을 때 보리를 갖다가 잔디는 그때 파랗지가 않았으니까요. 겨울이니까. 하기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대요. 그때 오일 쇼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생하고 있었을 텐데 당시 돈 있는 쪽은 당연히 산유국이었겠죠. 산유국에서 좀 국부를 어 하려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봤더니 와서 하는 말이 "거기는 너무 더워서 일도 못 하고 물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죠 그때. 불러다가 물어봤대요. "공무원들 보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소? 당신도 포기한다면 나도 포기하리라." 했더니 일 주일도 안 돼서 중도에 다녀온 다음에 보고한 얘기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일하기에." 왜냐하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건축 공사하는데 비가 오면 사실 안 좋거든요, 토목공사도 그렇고. "아주 완벽한 환경이다. 게다가
그 건축할 때 모래는 필수잖아요. 근데 모래가 지천에 깔려 있어 가지고 정반대 얘기를 했대요. 그 결과는 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 왔고 우리나라가 그 오일 쇼크에서 벗어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를 끌고 방북을 하죠. 이것은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그 자서전을 물론 뭐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집필 했는데 저는 직접 썼습니다. 어쨌든 그때 나온 얘기가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지현 편에서는 제가 느낀 것은 바로 이 글인 것 같습니다. 시련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꾸준하게 그걸 딛고 가면은 성공을 이룬다는 거죠. 실패 자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해요. 하지만 거기서 좌절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교훈을 얻어서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거는 이루려는 바를 이룬 것이 성공인데 말이 좀 말장난 같긴 한데 빌 게이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은 형편없는 선생이다. 왜냐하면 가르쳐 준 게 없기 때문에." 반대로 실패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빅터 프랭클 박사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어요. "성공이란 도전에 맞서는 게 성공이다." 맞서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봐요. 좀 더 확대했죠. 자, 여긴 여러 명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두 명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 책을 읽고서 꿈과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어쩌면 유일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도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던 이유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이런 꿈을 가졌고 그리고 아까 정지영 전 회장의 경우도 보면 똑같은 건데 모래가 많고 비가 안 오는 물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봤습니까? 공무원들하고는 전혀 반대의 어 이러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우리를 엄청나게 바꾸게 했죠. 그는 또 유조선 공법으로도 유명해요. 그가 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중에 3 개만 추렸지만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는 2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서산 간척을 하죠. 간척을 하는데 간척을 하다 보면은 인제 물막이를 해야 되거든요. 물을 중간에 막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갇힌 물을 갖다 다 빼내고 흙을 부어 가지고 하는 게 간척 사업인데 물막이를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그 베르누이 법칙에 의해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물에 지나가는 통로 수로죠.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위험한 작업이기도 한데 그거를 한꺼번에 폐 유조선을 이용해서 막아 버렸습니다. 그걸 유조선을 갖다 대 버리면은 일시에 그 물의 흐름에 멈추기 때문에 일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그 방법으로 공기를 1/4의 1로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주영 공법으로도 아직 토목공사에 세계 토목공사에서 쓰이는 공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해 보기나 했냐.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해 보기나 했냐." 그게 저도 현대에 잠깐 근무를 했어요. 3 년인가? 뭐 길게는 못 했지만 IMF 때문에 그때 정리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일단 하고 수습한다. 그리고 항상 물이 반이 있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얼마나 참신한 사고입니까? 모래가 지천으로 깔려 있고 비가 안 와서 일을 훨씬 빨리 할 수 있다. 저는 참 이런 분하고 같은 세대에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살았었다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 보기에 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한 번씩 읽어 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저는 여러 잘 알려진 것들을 뽑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읽을 수 있던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